안녕하셨나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여러분이 사는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의 전체 판매량 중 28%는 테슬라의 몫이었습니다. 약간의 덤을 더해서 계산하자면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중에 3분의 1은 테슬라의 차량이었다는 건데요. 이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특히 각종 전기차 브랜드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어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요. 이에 더해서 모델 Y의 분위기가 현재 좋으므로 차후 모델 Y까지 합산한 하반기 성적의 경우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각종 오토메이커들의 하이브리드 출시에 대한 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알려드릴까 하다가 짜잘짜잘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 작은 생각과 섞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토메이커의 생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는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추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세계 전기차 시장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만을 의미하며 이따가 말씀드릴 하이브리드 포함의 시장은 전기화 차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테슬라가 6월까지의 기록으로 17만 9천 대의 판매를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그룹 단위로 묶어서 보더라도 2위부터 4위까지의 그룹 단위 판매 대수를 합친 수치보다 테슬라가 판매한 차량이 2,000대 이상 더 많았습니다. 왼쪽 위의 경우에는 3월까지의 1분기 기록이며 아래는 6월까지의 하프 상반기 판매 기록입니다. 해당 수치들은 위의 헤드라인처럼 전부 배터리 전기차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프가 이 붙은 이 부분이 인도량이며 퍼센티지로 붙은 부분은 세계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1분기와 동일하게 1위를 유지했으며 1분기에 비해서 점유율은 1%포인트 하락했으나 전년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인 르노 닛산의 경우에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2위를 지켜냈으나 1분기에 비해서 점유율은 3%포인트 대폭 하락하면서 르노 자체는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노도 전년 대비로 볼 때는 2%포인트 상승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인 폭스바겐 그룹의 경우에는 1분기에 비해서 1%포인트 빠지면서 점유율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르노에 비해서는 잘 나서는 모습이며 해당 분기는 폭스바겐의 ID3 모델이 최근 판매되기 시작함에 따라 순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하반기에는 폭스바겐이 2위로 등극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4위인 비아디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2월 10일쯤부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었던 1분기에 비해서 상반기 기준으로 보자면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OEM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5위는 현대기아차였습니다. 1분기에 비해서 점유율은 1%포인트 낮아졌으나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마켓시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요약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판매한 볼륨이 17만 9,050대이고 르노와 폭스바겐 비아디가 판매한 볼륨을 모두 합친 것이 17만 6,617대이므로 1위 기업인 테슬라와 2위 기업인 르노, 3위 기업인 폭스바겐, 4위 기업인 비아디를 모두 합치더라도 테슬라에 비해서 2,433대 모자르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시장 강도는 더 강해졌으며 테슬라의 독주 체제는 조금 더 가속화됐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전기화 시장,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을 모두 포함하여서 붙어본 차량별 판매 순위를 보여드립니다. 퍼즈 하시고 자세히 보셔도 되지만 저는 오른쪽에 비고를 통해서 정리드릴까 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정리는 아니고 이게 이제 5위까지는 순위별로인데 아래는 제가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들을 꼽았습니다. 1위인 테슬라 모델 3는 전기화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1위 판매 차량으로서 15%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2위인 르노 조에는 B세그먼트의 강자로서 마켓쉐어는 4%를 유지했습니다. 3위는 닛산 리프가 차지했으며 1, 2위를 제거하고 나면은 3위부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위인 폭스바겐 E 골프는 6월에 판매량이 4월 대비 15.1%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5위인 비아디의 경우에는 1분기 기록과는 달리 BMW를 제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현대 코나는 2계단 상승한 모습으로 빠르게 시장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쓰비시 아웃랜더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SUV로서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판매량을 놓고 보자면 대략 2, 3위권으로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모델 X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판매량이라면 10위권 내로
등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 니오는 순위권 밖에서의 진입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참고로 니오의 자율주행은 인텔의 모비라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화 시장 전체 오토메이커 그룹별 순위입니다. 오른쪽의 변동사항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테슬라는 1위로서 시장 점유율 19%를 유지했으며 2위인 폭스바겐은 시장 점유율 13%를 유지했고 여기에 현재 배터리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보자면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64,000대 수준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분야가 59,400대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3위인 르노 닛산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약 2%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판매량으로 보자면 배터리가 65,000대 수준으로 폭스바겐을 소폭 넘겼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8,900대 수준으로 현대기아차에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의 드라이브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4위는 BMW였는데요.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탑5에 없다가 전기화 시장에서는 탑4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포인트 소폭 하락하였는데 시장 경쟁 강도의 증가에 비해서는 다소 선전 중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으며 5위인 현대기아차도 1%포인트 하락했으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경쟁 강도 증가에 비해서는 선전 중이고 판매 구성비는 배터리가 48,6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2만대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차량의 세그먼트별로 우승자를 꼽자면 이렇습니다. 극소형차부터 픽업 트럭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아주 소형 부분인 A 세그먼트에서는 상하이 자동차의 마오준 E 시리즈가 꼽혔고 B 세그먼트에서는 르노 조에가 꼽혔으며 C 세그먼트에서는 닛산 리프가 차지하면서 르노 닛산 그룹은 B와 C 세그먼트를 주로 노린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D 세그먼트에서는 대수로는 쭉 보더라도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 모델 3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와 F 세그먼트에서는 BMW 530e가 등재되어 있고 SUV 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형은 현대 코나가, D 세그먼트에서는 미쓰비시 아웃랜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EF는 아우디 이트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볼트가 차지했고 경상용차 및 밴 세그먼트는 르노가 차지했으며 스포츠카는 아주 소수이지만 BMW i8이 차지했으며 그리고 이번에 대수가 한참 적지만 둥펑 픽업이 픽업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의 이슈로는 최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테슬라 모델 Y는 이 중에 SUV 차량에서 D 세그먼트인 미쓰비시 아웃랜더의 자리를 빠르게 꿰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하이브리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시장을 끌고 가는 힘으로 하여금 생기는 변화도 있을 뿐더러 지구온난화나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위기도 영향을 주며 각국의 그린 뉴딜 문화를 통한 미래의 성장 산업을 더 앞당겨서 끌고 가고자 하는 국가 간의 경쟁도 전기화 시장을 더욱더 당겨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환경 규제에서도 95%의 가정평균 값에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주행거리 1km당 95g 정도로 제한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제는 디젤과 가솔린 계획을 모두 접어버리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모두 더 빠르게 무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볼보는 이제 순수 가솔린이나 디젤을 없애버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모두 내놓겠다고 말했고요. BMW는 워낙 로드맵 자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이나 GM 2019년 8월과 비슷한 시점에 하이브리드 포기 선언을 했으며 GM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돈이 1달러라도 더 있다면 이것을 하이브리드 차에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투자해야 할까요? 라고 되물으며 답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외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빨리 키우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시장이 선호하는 방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 바 있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연기관 차를 팔다가 하이브리드 차로 중간 과정을 버틴 뒤 수소전기차로 나아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승승장구하고 있던 하이브리드로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탑5 세일즈 리스트에 도요타가 없었죠. 문제는 중국의 신에너지차 크레딧이나 유럽의 슈퍼 크레딧 제도가 하이브리드를 내연기관 중에서도 조금 마일드한 완화된 내연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규제는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도요타는 전기차 연간 판매량 목표를 50만 대로 잡았거든요. 근데 2025년에 연간 전기차 판매량 목표는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150만 대, 그리고 GM은 100만 대, 현대차가 목표가 아마 60만 대, 67만 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목표라고 치면 또 도요타도 50만 대로 잡는 거는 약간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요타마저 전기차에 진출했다는 뉴스거리는 시장을 뜨겁게 달궜고, 왜냐면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전부터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라인업을 구축해왔고, 과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전기차 출시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 전략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차들이 수소차 혹은 전기차로의 그 브릿지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로 나아가는 다리로서 훌륭한 대안이 하이브리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보자면 엔진이나 변속장치 등 대부분의 시스템을 기존 내연차 부품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투자 없이 기존의 판매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전기차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하청 라인이나 협력 라인을 모두 잘라내고 가야 하는 엄청난 반발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의 전기차는 허상이고 몇 년 후에는 다시 하이브리드로 돌아올 거란 얘기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만 개의 부품에서 7천 개의 부품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통합 ECU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파트너십과의 관계를 모두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내연기관 차량에서 더 많은 이득을 봤던 기업일수록 자체적인 진입 장벽을 더 높게 형성할 것입니다. 한국의 부품사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대책을 풀가동한다고 해도 미래차 시대에 대응 가능한 부품사가 살아남을 확률이 50%도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니까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특허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 파일을 키워보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큰 반응이 없었죠. 전기차 세력이 커지자 위기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가 바라는 시장의 흐름을 공급업체 입장에서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0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경쟁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고집을 꺾었다는 헤드라인이 인상적이네요. 전고체가 아니면 주행거리의 한계가 명백할 것이란 생각을 깨고, 차체 무게단에서의 발전, 배터리 가격, 용량, 밀도 부분의 빠른 발전, 파워트레인의 효율 향상 등을 통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전기차로의 시장은 항상 시장의 컨센서스를 깨며 더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디바이스일까요? 차일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차는 차여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 점에도 동의를 하지만, 이제는 곧 100만 마일 배터리가 나옵니다. 내 평생 타도 끄떡없는 차량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차는 소모품일까요? 혹은 플랫폼일까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40%에서 50% 수준의 여유가 있고, 에너지 변화에 따른 손실이 적고, 내구성과 고장 빈도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기에는 쉽고 용이할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그렇게 차세대 모빌리티가 가져야 할 4가지 프레임워크에서 모두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마 찾기가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멀리까지 여기까지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